근데 에스프레소랑 브루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력 차이가 에스프레소와 브루잉의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이 압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바스켓 내부에서 일어나는 압력의 변화를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머신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구바 압력으로 추출이 된다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바는 어떤 그 펌프의 압력이에요. 그 물을 쏴주는. 이 실제 바스켓 내부에 걸리는 압력은 실제 얘가 보내는 압력과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에서는 추출 시간이 단순히 접촉한 시간만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압력이 얼만큼 걸렸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달라지면은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커피 퍽이 저항한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추출 시간으로 이 압력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장에서 이 바스켓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멤버십 회원분들 그 게시글에 올린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스켓이라고 쳤을 때 이게 커피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샤워 스크린, 샤워 홀더라고 그룹 헤드라고 치면 됩니다. 이 그룹 헤드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 헤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공간을 물이 꽉 채운 다음에 본격적인 추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하는 게 뭐 중요하다. 이 헤드 스페이스를 얼만큼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뭐 커피 추출이 달라진다, 맛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고 커피를 만약에 이렇게 이 바스켓에 가득 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넓었던 공간이 이렇게 좁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이 공간보다는 좁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를 어쨌든 얼마간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조금 빠르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커피 퍽의 윗면을 물이 제대로 적시지 못하고 압을 받아서 추출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은 아닌데 이 윗면이 잘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물길 형성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물길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엄청나게 고운 입자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탬핑을 했잖아요. 패킹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압이 걸려서 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채널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먹었을 때 뭐 떨기도 하고 엄청 쓰기도 하고 각종 부정적인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물길 형성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많이 확보해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뒷장에 나오지만 이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확보되면은 이 커피의 입자가 변하거든요. 이 커피의 입자가 엄청 고운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부정적인 뉘앙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적정이 뭐 몇 센치, 뭐 몇 미리에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센치까지는 나오진 않고 그렇게 숫자로 얘기해드리긴 조금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먹으면서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고 이따가 실습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습으로 직접 하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드 스페이스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압력이 걸린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헤드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냥 HS라고 할게요, 약자로. 헤드 스페이스가 공간이 넓다. 공간이 넓게 되면은 어쨌든 채우는데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 바스켓에 걸리는 압력이 최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반대로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엄청 좁아요. 거의 맞닿기 직전이에요. 거기다 물을 그냥 빵 써버리게 되면은 압력이 당연히 높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압력이 높게 걸리면 머신에는 과압 방지 밸브라는 게 있어서 추가 압이 빠집니다.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과압방지 밸브 있어서 빠진다고 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보다 빠르게 압력이 올라가고 얘는 좀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다 써도 보이겠죠? 헤드 스페이스가 넓은 애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런 압력 그래프를 그린다면 바스켓 내부에서 헤드 스페이스가 좁은 거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 정도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런 채널링의 가능성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맛을 봤을 때도 분명한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리스타 자격증 따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텐데 에스프레소는 압력이 있어서 뭐 크레마가 눈에 보인다, 막 지용성 물질이 나온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영향도 있지만 이 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용성 물질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질감적인 부분들, 바디감적인 부분들이 이 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압은 여러분들이 뭐 가변압, 가변 유량 머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보급형 머신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냥 구반대 맨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헤드 스페이스나 뒤에 나오는 분쇄도, 도직량 이런 거에 따라서 바스켓 내부에 걸리는 압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추출량 늘리면 커피 성분 많이 나와요. 입자 곱게 하면 커피 성분 많이 나와요. 거기 플러스 이 압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좀 더 폭넓은 추출 세팅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스켓 내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거 3번이랑 5번은 여러 개를 적었지만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건 사실 2개예요.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지만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도직량, 뭐 18g을 쓸 거냐, 19g을 쓸 거냐, 뭐 20g을 쓸 거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도직량을 올리면 내부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력이 높아집니다. 내부 압력이. 뭐 그냥 당연히 높아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이 내부 저항이 어떻게 보면 곧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도직량을 늘리면 더 많은 양을 썼기 때문에 퍽의 밀도가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내부의 저항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압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에서는 도직량 늘리면 그냥 농도 진해져요. 그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에서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농도 높이고 싶으니까 그냥 도직량 때려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높아진 내부 압력으로 인해서 추출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저항이 올라간 거니까 같은 말이니까 추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데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는 게 입자를 굵게 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도직량 올리는 건 좋은데 도직량 올림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레 입자를 굵게 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거든요. 또 맛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상관없는데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는 이 도직량을 바꿨을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물론 핸드드립도 엄청 도직량 많이 넣으면 좀 더 입자 굵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에스프레소가 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순 추출 시간만으로 커피 맛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 평가하면은 안 돼요. 추출 시간으로. 추출 시간만으로 커피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전제 조건이 전부 다 똑같고 분쇄도만 다를 때. 그러니까 그냥 바리스타 1, 2급에서 하는 커피 입자로 시간 조절하는 거 그때만 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오차가 많아요. 예. 근데 채널링이 나지 않았고 전부 똑같고 분쇄도만 다르면 유추가 가능하죠. 시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쓴맛이 강한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은
쓴맛이 약하고 뭐 가볍고 신맛이 강하고 이런 게 다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채널링이 안 낮고 분쇄도만 다를 때만 유효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쇄도 이퀄 추출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접근법이에요. 그냥 정말 커피를 처음 접할 때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처음 접할 때도 저는 이렇게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희 실제 수업에서 현장에서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거의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직접 하려고 해도 헷갈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요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18g을 사용해서 32g을 추출을 했는데 추출 시간이 30초예요. 그리고 분쇄도는 그 그라인더에서 3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9g을 쓰고 32g을 추출했는데 분쇄도가 4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굵은 거죠. 근데 추출 시간은 똑같이 30초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이해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분쇄도 3은 4에 비해 저항이 높죠. 근데 18은 19에 비해 저항이 낮죠. 상대 비교입니다. 이 화살표. 높고 낮고. 이거를 맞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항이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 먹으면 맛이 그냥 아예 다릅니다. 네. 이 19g 커피가 좀 더 바디감은 무거워요. 왜냐면 양을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양 많이 넣으면 많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추출하면은. 입자가 아무리 굵어도 뭐 미친 듯이 굵은 거 아닌 이상. 시간도 똑같을 정도면 엄청 굵은 건 아닐 거거든요. 분쇄가 굵고 또 도직량을 올리면 오히려 사용한 양 대비 커피 성분이 적게 나오거든요. 어려운 말로 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무겁고 엄청 깔끔한 커피가 나와요. 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좀 가볍겠죠. 그리고 여운이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쓴맛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시간만 그냥 30초인 거지.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또 저울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그람 수가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출 시간이 지금 길어진 게 저울을 안 썼으면은 입자가 고와진 게 아니라 도직량 그냥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해 줘야 되고, 이 외적인 변수들, 뭐 여러 명이서 일하는 카페인데 우리는 템핑을 손으로 한다. 핸들 있는 템퍼로. 근데 템핑을 너무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또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실제 도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커피를 담고 뭐 바닥에 치냐 안 치냐, 뭐 7친봉 쓰는 매장들은 7친봉을 얼마나 섞어줄 거냐, 바닥까지 섞을 거냐,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런 변수는 다 빼고 했을 때도 이런 것만 가지고 해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근데 시간은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은 맞출 수도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으로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우리가 추출 변수에 따른 커피 성분 추출의 변화, 이거는 뭐 도직량을 올리면 뭐 어떻게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추출량을 늘리면 뭐 쓴맛 증가한다, 뭐 이런 성분의 변화,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오늘 거의 1시간까지는 아니었고 40분, 50분 한 것 같거든요. 설명드린 바스켓 내부 압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려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